그만해! 순간 준호가 케이크를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쿵! 크림이 사방으로 튀고 금박 장식이 산산조각 납니다. 촛불들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케이크, 무너진 장식, 숨죽인 사람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내려다봅니다. 손이 크림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표정은 차분합니다. 준호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잔치는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구시장 근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는 이른 새벽부터 경로당 앞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이영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와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쭉 펴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7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몸의 언어 같습니다. 영부는 스트레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서랍장 맨 윗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그 안에는 새마을 금고 적금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손때 묻은 초록색 표지, 빼곡히 찍힌 도장 자국들. 영부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6 식구 다 키워놨더니 이제 내 생일이라고 모인대 참.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담담함이 묻어납니다. 자식들 셋, 며느리 둘, 손주들까지 합치면 10명이 훌쩍 넘는 식구입니다. 명절 때도 다 모이지 못하는데 칠순잔치라고 하니 모두 온다고 합니다. 영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기쁜 일인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통장 속 숫자들은 영분에게 단순한 잔액이 아닙니다. IMF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포장마차를 끌며 모은 돈입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새벽까지 떡볶이와 순대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냈고 둘째 딸 결혼 예단을 장만했고 막내 준호가 택배일 시작할 때 오토바이 할부금을 보태줬습니다. 막내 아들 이준호는 동네 택배 허브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쉴 틈 없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는 일입니다. 36살, 이제 젊다고 할 나이는 아니지만 준호는 묵묵히 일합니다. 야무지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홀어머니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다정합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면 영분이 먼저 일어나 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이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며 웃지만 영부는 그냥 잠이 안 와서 하고 돌아섭니다. 모자 사이의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형이나 누나처럼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영분의 허리가 굽기 전에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한서연은 맞벌이 간병 도우미로 일합니다. 낮에는 요양원에서 저녁에는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나갑니다. 34살 말수는 적지만 눈빛은 따뜻합니다. 형수, 올케 사촌들 사이에서 서연은 늘 조용히 움직입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합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서연은 투명인간처럼 지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압니다. 서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준호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영분의 약봉지를 챙겨두고
집안 구석구석을 말없이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연의 친정은 멀리 경상도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오빠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합니다. 그래서 서연은 시댁이 전부입니다. 특히 영부는 서연에게 친정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큰 며느리 최미숙은 사돈과 사촌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43,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친정은 예전부터 사람이 많아서 행사용은 끄떡없다가 입버릇입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보낸 과일 박스를 시댁에 가져오고 우리 친정 오빠가 사업 잘해서 이런 거 그냥 보내줘요 하며 웃습니다. 미숙의 말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당당하면 집안 체면도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숙은 실제로 큰아들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이제는 가맹점 3개를 거느린 사장입니다. 시댁 식구들도 미숙을 존중합니다. 큰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안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잔치 전날 가족 모임 단톡방에 미숙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됩니다. 케이크는 호텔식으로 제가 맡아요. 막내는 그냥 풍선 정도. 예산 감당 안 되면 우리 친정에서 보태줄게요. 메시지 아래로 하트 이모티콘 몇 개가 찍힙니다. 큰아들 댁 식구들이 반응합니다. 형수 최고. 역시 미숙 언니. 하지만 준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씩 웃습니다. 풍선 정도라. 막내는 풍선이나 묶으라는 말입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난 풍선이라도 제대로 묶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체념보다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서연이 뒤척입니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살짝 토닥입니다. 서연은 눈을 뜨지 않지만 손으로 준호의 손등을 감쌉니다. 말없는 위로입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생각합니다. 형수가 던진 말 속에는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서열이 담겨 있습니다. 케이크는 주인공이 자르는 것이고 풍선은 장식일 뿐입니다. 영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랍장을 열고 또 열어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혹시 큰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다 치르면 칠순 잔치가 누구 잔치가 되는 걸까요? 영부는 통장을 꼭 쥐고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외롭게 깜빡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영분에게 이 잔치는 단순한 생일이 아닙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함께 모여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영부는 알 수 없습니다. 영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잔치 예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뷔페 연회장 대관료, 꽃 장식, 답례품, 케이크까지 합치면 통장 잔액의 절반이 나갑니다. 하지만 영부는 그 돈을 쓰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당당히 자기 돈으로 치르고 싶습니다. 준호는 새벽 택배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풍선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가게 앞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준호는 멈춰서서 풍선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풍선도 제대로 묶으면 하늘까지 날아가는데.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칠순잔치용 풍선 세트 있나요? 점원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어떤 색상으로 하실 건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색 연보라색이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보여줍니다. 준호는 풍선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케이크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풍선은 진심을 담을 수 있다고. 잔치날 아침 영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섭니다. 한복을 꺼내 펼쳐놓고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이 한복은 큰아들 결혼식 때 맞춘 것입니다. 그때도 영부는 홀로 포장마차를 하며 아들의 혼수를 장만했습니다.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영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합니다. 오늘은 70년을 살아온 자신을 위한 날입니다. 영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한복 속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통장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동네 뷔페 연회장 앞에 차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큰아들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최미숙은 커다란 호텔식 케이크 박스를 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케이크는 세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금박으로 칠순 축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숙은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 친정 단골 제과점에서 주문한 거예요. 보통 케이크하고는 급이 달라요. 직원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회장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꽃 장식, 테이블 배치, 음향시설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최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큰아들은 아내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준호 부부는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준호는 커다란 풍선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연보라색, 하늘색, 분홍색 풍선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서연은 작은 꽃다발을 안고 있습니다. 들국화와 안개꽃으로 소박하게 묶은 꽃다발입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며 미숙과 눈이 마주칩니다. 미숙이 먼저 웃으며 말을 겁니다. 어머 막내, 풍선 예쁘네. 근데 그거 어디다 달아야 하지? 천장 높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준호는 잠시 풍선을 올려다봅니다. 천장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풍선을 그대로 놓아두면 사람들 시야를 가릴 것 같습니다. 준호는 당황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입구 쪽에 묶어둘게요. 어머니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보이게. 서연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힘을 실어줍니다. 미숙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섭니다. 준호는 풍선을 입구 기둥에 정성껏 묶습니다. 하나하나 높이를 맞추고 리본을 예쁘게 정리합니다. 풍선 아래에는 작은 종이 카드를 답니다. 어머니, 7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서연이 옆에서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사촌 동생들, 조카들, 이웃 할머니들까지 합쳐 연회장이 금세 북적입니다. 벽면에는 영분의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흐릅니다. 젊은 시절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손주들을 안고 웃는 사진들. 70년의 삶이 사진 속에 담겨 흐릅니다. 배경음악으로는 7, 80년대 트로트가 잔잔히 흐릅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정겹습니다. 영분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영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로 들어섭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준호가 묶어놓은 연보라색 풍선 다발입니다. 영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풍선 아래 카드를 읽은 영분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합니다. 어머니, 오늘 주인공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영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도 다가와
영분의 다른 팔을 잡습니다. 셋이 함께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단상 위에는 영분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분이 앉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영분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7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영분은 손을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사회자가 가족 소개를 시작하려는 순간 미숙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받아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지만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아 말립니다. 미숙은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큰며느리 최미숙입니다. 오늘 시어머니 칠순, 정말 뜻깊은 날이죠. 사실 시어머니께서 70년을 사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편하게 즐기시라고 우리 친정에서도 특별히 꽃바구니를 보내드렸어요. 미숙이 손으로 입구 쪽을 가리킵니다. 입구에는 대형 꽃바구니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리본에는 축칠순, 최씨 일가 일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꽃바구니를 바라봅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요, 막내 동생 집이 사정이 좀 빠듯하다고 해서 이번 상차림은 거의 저희 쪽에서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특별 주문한 거고요. 다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시어머니께 축복 많이 해주세요. 미숙의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큰 며느리 참 기특하네. 요즘 저런 며느리 드물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쥡니다. 영분은 단상 위에서 미숙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를 짓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칠순 잔치의 주인공이 자신인지 큰 며느리인지 헷갈립니다. 미숙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서연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연 씨, 케이크 칼이라도 제대로 들 수 있죠? 손 떠시는 줄 알았어요. 일이 서툴면 친정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습니다. 누군가는 형수가 농담 좀 심하네 하고 속삭입니다. 준호의 손등에 힘줄이 솟아오릅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영분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듭니다. 그래, 그래. 서로 도와야지. 잔칫날인데 좋은 말만 하자. 영분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집니다. 사회자가 재빨리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바꿉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다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준호는 자리에 앉아 주먹을 쥔 채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참아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영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진 찍으러 가요. 오늘 주인공은 어머니세요. 영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일어섭니다. 사진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족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사진기사가 단상 앞에 가족들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영분이 중앙에 앉고 그 옆으로 자식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오른쪽에 서고
서연은 그 옆에 섭니다. 큰아들 부부는 왼쪽에 자리합니다. 사진기사가 자, 이제 한번 찍겠습니다 하고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미숙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친정 조카들도 같이 찍어야죠. 오늘 멀리서 왔는데. 미숙은 친정 조카 넷을 불러드립니다. 10살에서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 속으로 들어옵니다. 미숙은 조카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며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쪽은 우리 친정 라인, 저쪽은 시가 라인. 이렇게 나눠서 서면 보기 좋지? 미숙의 말투는 장난스럽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분선처럼 나누는 말입니다. 친정과 시가를 마치 편을 가르듯이 나눕니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욱 숙입니다. 영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들 한 가족이지 뭐하고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사진이 찍히는 동안 영분의 미소는 점점 굳어갑니다. 사진을 몇 장 찍고 난 뒤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준호는 미숙에게 다가갑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수, 오늘은 어머니 칠순이에요. 우리 집안이 주인이지 친정 자랑대회가 아니잖아요. 미숙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막내, 넌 보탠 게 없잖아. 잔치라는 건 메인 스폰서가 주인공이야. 사회 돌아가는 규칙 몰라? 준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메인 스폰서.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풍선을 준비했고 서연은 꽃다발을 준비했지만 그것들은 미숙의 말대로 케이크나 상차림 비용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준호는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영분이 단상에서 비틀거립니다. 손으로 한복 속주머니를 더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통장이 없습니다. 분명 아침에 넣었는데 지금 만져보니 주머니가 텅 비어 있습니다. 영분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아니야, 분명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왜 잔액이? 영분의 중얼거림이 흘러나옵니다. 옆에 앉아있던 친척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분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 하고 대답하지만 손은 계속 떨립니다. 영분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가방을 뒤집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 통장. IMF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영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미숙은 단상 근처에서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정어머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옷차림이 단정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맞댑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미숙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신의 가방 속에 넣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사비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죠. 형편 어려운 쪽은 체면만 세우는 걸로 하고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습니다. 누군가는 콧방귀를 낍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지만 서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습니다. 눈빛으로 제발 참아요 하고 애원합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앉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영부는 단상에서 미숙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형편 어려운 쪽은 체면만 세우라는 말. 그 말이 막내 준호를 향한 것임을 압니다.
영분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칠순 잔치가 점점 자신의 손을 떠나 미숙의 행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분은 한복 속주머니를 다시 한번 더듬어 봅니다. 역시 통장은 없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분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하고 대답하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영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통장을 못 찾겠어. 분명 주머니에 넣었는데.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통장이 없다고요. 어머니의 새마을 금고 통장. 그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준호는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을 뒤집니다. 좌석 및 트렁크, 문 옆 수납 공간까지 모두 확인하지만 통장은 없습니다. 준호는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와 어머니에게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닐까요? 영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넣고 왔어.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영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70년을 살면서 그 통장만큼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날에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영분과 준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 미숙은 자신의 가방을 꼭 껴안습니다. 가방 속에는 방금 친정 어머니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미숙의 표정에 잠깐 불안한 기색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분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통장은 찾을 수 없지만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어갑니다. 통장이 사라진 것도 불안하지만 오늘 잔치 전체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인공은 분명 자신인데 왜 이렇게 소외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형수의 말들,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 사라진 통장.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준호는 미숙의 가방을 힐끗 바라봅니다. 미숙은 그 가방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7, 80년대 트로트가 흐르고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하지만 영분은 식욕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볼 뿐입니다. 통장이 사라진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국을 떠서 드립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영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서연이 영분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영분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이제 곧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영분 어르신,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영분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합니다. 준호와 서연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단상 위에는 미숙이 준비한 커다란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촛불 70개가 케이크 위에서 반짝입니다. 미숙이 앞으로 나와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영분에게 건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친정 단골 제과점에서 특별 주문한 거예요. 칼 잡는 자세가 중요해요. 미숙은 영분의 손을 잡고 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영분의 손등을 살짝 칩니다. 칼 잡는 자세를 고치는 듯한 동작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미숙이 다시 말합니다. 어머님, 이렇게요. 품격 있게. 우리 친정 행사에서 늘 하던 방식이라 확실해요. 영분의 손이 멈칫합니다. 품격. 친정 행사. 그 말들이 영분의 귀에 거슬립니다. 오늘은 영분 자신의 칠순잔치입니다. 친정 행사가 아닙니다. 영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칼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섭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영분의 손을 다시 잡아줍니다. 칼을 곧게 세우고 영분이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숙이 눈썹을 찌푸리며 서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숙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 바라봅니다. 어머니, 편하게 하세요. 오늘 주인공은 어머니세요.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영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케이크에 꽂습니다. 첫 칼집이 들어가는 순간 사진기사의 플래시가 터집니다. 영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준호도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미숙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가는 사이 미숙이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합니다. 서연 씨, 내가 안 도와줬으면 지금 웃을 수 있었을까? 친정보다 못한 시가 체면 세워주는 것도 내 역할이야. 서연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미숙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숙이 비웃으며 돌아섭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꼭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봅니다. 형수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지 않지만 서연의 떨리는 손을 봅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미숙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이제 건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가족분들, 특히 큰며느리 최미숙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미숙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실 오늘 상차림 대부분 비용을 우리 친정이 지원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행사비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죠. 형편 어려운 쪽은 체면만 세우는 걸로 하면 되니까요. 미숙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어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으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미숙의 친정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미숙 옆에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래서 이영분 어머님 통장을 제가 관리해드리기로 미숙한테 위임받았어요. 잔치 예산도 우리 쪽에서 선결제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했고요.
순간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영분이 단상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영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숙의 친정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계속 말합니다.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준호가 단상으로 뛰어오릅니다. 눈동자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준호는 미숙을 향해 소리칩니다. 형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통장을 왜 형수가 관리해요? 미숙이 가방을 꼭 껴안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가방 속에서 서류 봉투가 쏟아져 나옵니다. 준호가 재빨리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위임장 사본과 자동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훑어봅니다. 눈이 점점 커집니다. 상조, 전세대출 이자, 매장 월세세?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류에는 영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들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상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대출 이자와 매장 월세세는 무엇입니까? 준호는 미숙을 향해 서류를 들이밉니다. 형수, 설마 어머니 통장에서 가게 월세까지 빼간 거예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 우리 친정이 먼저 쓴 돈 정산하려던 것뿐이야. 어머님 잔치 비용도 우리가 다 댔잖아. 준호가 서류를 더 넘깁니다. 거기에는 지난 1년간의 이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간 금액을 합치면 어머니 통장 잔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형수, 이게 정산이에요? 이건 횡령이잖아요. 연회장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영부는 단상에서 비틀거립니다. 7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통장이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사실. 영분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연회장의 배경음악이 끊깁니다. 트로트 반주가 멈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만 남습니다. 영분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영분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서연이 물을 떠와 영분에게 건넵니다. 영분은 물잔을 받아들지만 손이 떨려 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영분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70년을 살면서 흘린 눈물 중 가장 쓰라린 눈물입니다. 배신감, 억울함,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가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 그것도 가게 월세로 썼다는 사실, 영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미숙은 단상 아래에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미숙에게 쏠려 있습니다. 비난의 눈빛, 실망의 눈빛, 경멸의 눈빛. 미숙의 친정 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으로 딸의 팔을 잡습니다. 큰아들은 아내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미숙에게 다가갑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형수, 이 서류대로라면 어머니 통장에서 1년 넘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상조비는 그렇다 쳐도 가게 월세, 전세대출 이자는 뭡니까? 형수 가게 운영비를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거잖아요. 미숙이 입술을 깨뭅니다. 변명을 하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몰래 썼다고? 위임장까지 만들어서? 이건 좀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인 돈을 함부로. 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립니다.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님 잔치 비용 우리가 다 댔잖아요. 그거 보상받으려던 거라고요. 준호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형수, 이 내역 보세요. 1년 전부터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잔치 전부터요. 이게 보상이에요? 이건 횡령이에요. 미숙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미숙의 친정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가게가 어려웠어요. 월세 못 내면 가게 문 닫는 거였다고요. 시댁 체면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영분이 벌떡 일어섭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합니다. 체면? 내 돈 몰래 가져가면서 무슨 체면을 말하는 거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영분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영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 IMF 때 남편 잃고 혼자 포장마차 끌었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새벽까지 떡볶이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았어. 그 돈으로 애들 학비 대고 결혼 예단 장만하고 손주들 용돈도 줬지. 근데 그 돈을 내 며느리가 몰래 가져갔어? 영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연회장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 시어머니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줍니다. 영분은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잇습니다. 내가 통장을 왜 맨날 확인했는지 아니? 그게 내 유일한 안전망이었어. 늙고 병들어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어. 근데 그걸 빼앗아갔어. 영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납니다. 미숙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낍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영분은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 준호를 봅니다. 준호야, 통장 다시 찾을 수 있니?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다시 내 손에 돌아올 수 있을까?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찾을 수 있어요. 위임장 취소하고 자동이체 전부 끊으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분이 아들의 손을 꼭 쥡니다.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집니다. 준호는 미숙을 향해 돌아섭니다.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형수, 위임장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그리고 빼간 돈 전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미숙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봅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막내나 정말 가게가 어려웠어. 월세 못 내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형수 문제예요. 어머니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게가 어려우면 대출받든지 형수 친정에 도움 받으세요. 왜 어머니 통장을 건드려요? 미숙이 말문이 막힙니다.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미숙은 가게가 흔들릴 때부터 두려웠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친정 이름을 내세우며 허세를 부렸고 몰래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고개를 숙이며 영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영분은 큰아들을 바라봅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영분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집안일 좀 더 신경 써라.
아내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돈 쓰는지 알아야지.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숙도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숙연합니다.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무거운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때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이 눈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세단 케이크, 금박 장식, 70개의 촛불, 모든 것이 무색해 보입니다. 준호는 그 케이크를 바라봅니다. 형수가 자랑하던 그 케이크, 친정 단골 제과점에서 특별 주문했다던 그 케이크, 준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합니다. 준호는 천천히 케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케이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만해. 순간 준호가 케이크를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크림이 사방으로 튑니다. 금박 장식이 부서지고 초가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내려다봅니다. 손이 크림으로 범벅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합니다. 준호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잔치는 끝났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흰 크림이 사방으로 튀어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금박 장식은 산산조각 났고 촛불들은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연회장은 죽은 듯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크림 묻은 손을 천천히 내려다봅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차분합니다.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큰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숙의 친정어머니는 딸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미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올 뿐입니다. 연회장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큰 며느리가 너무 심했지. 시어머니 돈을 몰래 쓰다니. 그래도 막내 아들이 케이크를. 하긴 저 심정이면 그럴만도 하지. 영부는 단상에 앉아 바닥에 널브러진 케이크를 바라봅니다. 화려했던 세단 케이크, 친정에서 특별히 준비했다던 그 케이크,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분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다시 흐릅니다. 칠순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자리가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연이 영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대기실로 가시죠.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영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의 손은 따뜻합니다. 이 순간 영부는 깨닫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화려한 케이크를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준호가 어머니의 다른 팔을 부축합니다. 셋이 함께 천천히 대기실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대기실 문이 닫힙니다. 영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쉽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서연은 물을 떠와 영분에게 건넵니다. 영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손때 묻은 갈색 봉투입니다. 영부는 봉투를 펼쳐 준호에게 보여줍니다. IMF 때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내가 포장마차하며 모은 돈이야.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과 영수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큰 며느리 내가 가게 한다 했을 때 자식 같으니 밀어줘야지 하고 보증까지 서줬지. 근데 내 이름으로 돈이 빠져나간 건 몰랐다.
준호는 어머니의 서류들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보증서, 위임장, 자동이체 신청서, 모두 영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분이 직접 한 것은 보증서뿐입니다. 나머지는 미숙이 만든 것입니다. 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형수가 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었어요. 영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니? 이미 빠져나간 돈인데. 준호는 서류를 꼭 쥐며 말합니다. 어머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돼요. 하지만 영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가족 사이에 할 짓이 아니야. 이미 상처는 충분히 깊어졌어. 준호는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가족은 완전히 갈라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꺼내놓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위임장은 오늘로 파기하고 잔치 비용은 각자가 낸 만큼 정산해요. 그리고 어머니 통장은 가족 공동보호로 바꾸고요. 영부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서연의 눈빛은 맑고 진실합니다. 영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서연아, 내 말이 맞아. 다 꺼내놓고 시작해야지. 숨기고 속이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준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제가 형수한테 말할게요. 위임장 파기하고 빼간 돈 정산하고 앞으로는 어머니 통장 우리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영분의 눈가가 졌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서연도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셋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평화롭습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노크됩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영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일어나 문을 엽니다. 미숙이 들어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미숙은 영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큰아들도 함께 들어와 어머니 옆에 섭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무서웠어요. 영부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미숙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미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게가 흔들리면 시댁 체면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친정 이름을 내세우면 당당해 보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진짜 무서웠던 건 제가 실패자로 보일까봐였어요. 미숙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영부는 한숨을 쉽니다. 미숙아, 체면 세우려다 어머니의 삶을 깎아먹었어. 미숙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미숙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형수, 오늘부터 위임장 파기합니다. 그리고 형수 가게 월세는 형수 혼자 책임지세요.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은 천천히라도 갚으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다시 작게 시작할게요. 어머님께 진 빚은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요. 영분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숙아,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우리였지. 가족은 허세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미숙이 영분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큰아들도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침묵입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일의 결말을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케이크는 직원들이 치웠습니다. 하지만 크림 자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이 오늘 일어난 일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영분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준호와 서연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미숙과 큰아들은 단상 아래에 섭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려 하지만 영분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합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영분의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순잔치가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영분은 단상 아래 서 있는 미숙을 바라봅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영분이 미숙을 향해 손짓합니다. 미숙아, 올라와. 미숙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영분이 다시 손짓합니다. 미숙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영분 앞에 섭니다. 영분은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미숙아, 내가 오늘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분은 미숙의 손을 꼭 쥐며 계속 말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약속해.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살자. 가족 사이에 거짓은 독이야.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낍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분은 며느리를 끌어안습니다. 미숙이 영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닦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분은 미숙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울지 마.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미숙이 영분의 품에서 물러나 눈물을 닦습니다. 영분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첫째, 한 사람 체면 세우려고 남의 삶 깎아먹지 말 것. 둘째, 통장은 가족 공동 알림으로, 큰돈은 가족 회의로. 셋째, 누가 상처 주면 그날 사과할 것.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영분은 준호를 바라봅니다. 준호야, 내가 오늘 한 일도 옳지는 않았어. 케이크를 던진 것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영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알아. 내 마음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도 배워야 해. 화를 내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더 힘들지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아줍니다. 영분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서연아, 내가 오늘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웠어. 내가 옆에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사실 전 친정 도움 거의 못 받았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제 친정이었거든요. 야간 근무 끝난 준호한테 따뜻한 미역국 끓여주라던 그 말, 친정엄마처럼 들렸어요. 영분이 며느리를 끌어안습니다. 서연이 영분의 품에서 조용히 웁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또다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저게 진짜 가족이지 하고 중얼거립니다. 미숙이 앞으로 나섭니다.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이 서연을 바라봅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일이 서툴면 친정 도움 받아라던 말, 제 콤플렉스가 만든 독설이었어요. 나 무너질까 두려웠어.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형님,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칩니다. 영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들어 올립니다. 위임장과 자동이체 신청서입니다. 영부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찢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이제부터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지킬 겁니다. 서로 믿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도우면서요. 영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섭니다. 어머니, 앞으로 통장은 우리 셋이 함께 관리해요. 큰 돈 나갈 때는 가족회의 열고요. 그렇게 하면 오늘 같은 일은 다시 안 생길 거예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제 가게 간판에 시어머니 성함 이니셜 하나 넣을래요. 가족의 힘으로 일어서 보려고요. 영분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미수가 고맙다. 하지만 내 가게는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은 필요 없어. 다만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그걸로 충분해.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영부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보기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영부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듭니다. 준호가 풍선을 들고 어머니 옆에 섭니다. 연보라색 풍선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풍선은 제가 전문이에요, 어머니. 영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래, 내가 묶은 풍선이 가장 예뻐. 서연이 다가와 마지막 촛불을 하나 켭니다. 작은 촛불 하나지만 그 빛은 환합니다. 서연이 촛불을 영분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칠순아니, 새 출발 축하합니다. 영분이 촛불을 바라봅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입니다. 영분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붑니다. 촛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집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용서에 대한 힘, 새로 시작할 용기. 영분의 내면 독백이 흐릅니다. 체면은 얇은 종이였구나. 찢어지면 버리면 그만. 사람이 남아야 집이 서지.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 어머니, 칠순아니, 새 출발 축하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분의 집 거실에는 작은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뷔페 음식은 없지만 따뜻한 국물이 김을 내뿜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입니다. 오늘은 작은 집들이 같은 제칠순상입니다.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입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국을 떠드립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밥을 퍼나릅니다. 미숙과 큰아들도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허세 대신 진솔함이, 긴장 대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마시는 소리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근합니다. 맛있다. 영분의 한마디에 모두가 미소 짓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후식으로 호두과자를 내놓습니다. 시장에서 산 소박한 과자입니다. 화려한 케이크는 아니지만 이것이 더 달콤합니다. 영부는 호두과자를 하나 집어먹으며 웃습니다. 케이크보다 낫네. 준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꾸미지 않은 게 제일 맛있어요. 식탁을 정리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영부는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입니다. 영부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내 유언 같지만 그냥 가정규칙이다. 첫째, 한 사람 체면 세우려고 남의 삶 깎아먹지 말 것. 둘째, 통장은 가족 공동 알림으로, 큰 돈은 가족 회의로. 셋째, 누가 상처 주면 그날 사과할 것. 영부는 편지를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이 규칙만 지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미숙이 앞으로 나섭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어머님, 저 가게 3개 중 2개 정리했어요. 규모는 줄었지만 빚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통장에서 빼간 돈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이에요. 영부는 봉투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낍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의 무게가 아니라 며느리의 진심의 무게입니다. 영부는 봉투를 미숙에게 돌려줍니다. 미숙아, 이건 내가 가져. 가게 다시 시작할 때 미천으로써. 미숙이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영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미숙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정직하게 사는 거. 그게 나한테는 어떤 돈보다 귀해. 다만 약속해. 앞으로는 힘들면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도움 청해. 그게 가족이야. 미숙이 영분의 품에서 흐느낍니다. 영분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미숙이 눈물을 닦고 자리에 앉습니다. 영분은 다시 편지를 집어듭니다. 편지 뒷면에는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거다. 영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도 조금씩 보탤게요.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어머니 통장에 넣을게요. 미숙도 손을 듭니다. 저도 보탤게요. 영부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희 살림 챙겨. 내 통장은 내가 지킬 수 있어. 다만 함께 확인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지. 영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가게 간판에 어머님 성함 이니셜 넣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영분이 고개를 젓습니다. 미숙아, 그럴 필요 없어. 내 이름으로 해. 내가 정직하게 일하면 그게 바로 우리 집안 이름을 빛내는 거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간판에 작게라도 이렇게 써. 가족의 힘으로. 미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가족의 힘으로. 해가 지고 집안에 저녁 노을이 스며듭니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을 비춥니다. 준호가 풍선 하나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섭니다. 연보라색 풍선입니다. 어머니, 풍선은 제가 전문이죠? 영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래, 내가 묶은 풍선이 가장 예뻐. 서연이 작은 촛불 하나를 켭니다. 작은 촛불 하나지만 그 빛은 환합니다. 서연이 촛불을 영분 앞에 놓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칠순아니, 새 출발 축하합니다. 영분이 촛불을 바라봅니다. 영분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붑니다. 촛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빛이 켜집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용서에 대한 힘, 새로 시작할 용기. 영분의 내면 독백이 흐릅니다. 체면은 얇은 종이였구나. 찢어지면 버리면 그만. 사람이 남아야 집이 서지. 모두가 함께 외칩니다. 어머니, 칠순아니, 새 출발 축하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영분이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가족들이 떠나고 영분은 혼자 집에 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분은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쳐 읽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리지만 마음은 단단합니다. 영분의 내면 독백이 다시 흐릅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지. 남편도 젊음도 건강도. 하지만 오늘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어. 진짜 가족을 말이야. 체면 없이도 돈 없이도 우리는 함께 설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야. 영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골목길을 비춥니다. 영분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짓습니다. 며칠 뒤 연회장 벽에 걸린 새 사진 한 장. 케이크 크림은 없지만 눈과 주름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소박한 밥상 앞에 둘러앉아 웃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잔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